세계의 어떤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하는 데가 메소포타미아도 있지만 그리스죠. 특히 그리스. 창의적인 예술가, 학자,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내가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어쩜 그렇게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됐을까 했을 때 뭐 다양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화 연구하시는 분은 뭐 그리스 신화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는 지리학자니까 네. 좀 지도의 관점에서, 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리스 문명은 에게에서 꼽혔는데 에게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에 불리한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섬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말하면 다도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는 뼈는 많고 살은 없는 땅 같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좀 없는 없어.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펼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생존을. 그러니까 지도는요. 뭔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핍에서 왔네요. 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안 봤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지? 자, 포도야. 그러면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고 예쁜 병에 담아서 팔자. 우리 있는 거 올리브 나무밖에 없어. 그럼 올리브를 또 해서 병에 담아서 또 팔자.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 그러면 그걸 싣고 어딘가로 갔겠죠. 네. 근데 어딘가로 갈 때 배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지도. 그쵸. 항상 여러분, 배하고 지도는 세트로 보시면 돼요. 세트죠. 세트죠. 세트, 그죠? 세트. 지도가 없이 배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맞아. 근데 우리가 항상 빼먹는 게 그거예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항상 생략하는 게 뭐냐면, 무역의 기초가 각 지역의 정보가 담긴 지도라는 거. 지도가 없으면 무역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게요. 계속 작황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한 최신 지도가 없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배가 빨라도 무역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리 강국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강국은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역 강국의 조건은 뭐예요?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지도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무역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무역 강국이자 지도 강국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시대에 학자나 과학자 보면은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없어요. 밀레투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요. 밀레투스는 무역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쫙 여행을 다 했어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 제목은 히스토리아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지리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답사하고 조사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조 지리학자 아닌가 싶어요. 업데이트된 정보가 담겨있는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상상력을 확장했고 넓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계속 지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과학도 발달하고 지리도 발달하고 당대 가장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담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봐도 굉장히 정확해요. 지중해 쪽은 상당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와. 거의 2500년 전 지도인데도. 2500년 전. 그러면 당시에 무역을 할 때 이 지도를 많이 활용했겠죠? 자, 그리스 문명이 낳은 최고의 셀럽 누구죠? 알렉산더 제왕.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 초대 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했던. 근데 33살에 요절했어요. 그죠? 근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요. 아시죠? 알죠. 네.
근데 19살에 왕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지고요. 계속 동쪽으로 진군해서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지역의 풍토와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지리지를 쓰고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녀온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지적 상상력이 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지도가 발달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야, 이 사람 가르친 10대, 내가 항상 10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10대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신문 배달. 신문 배달보다 또 수준이 높은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청년기와 10대를 보냈을까? 별명이 나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새와 나비를 연구하고요. 영파가 아니라 육파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유파였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애제자였고 10대 시절에 그를 가르친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 나뭇잎이나 동물의 표본을 만들어서 고향에 보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분석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학문이 꼽히고 단순 전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 답사 느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결과 나온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가 굉장히 정확해요.